다니엘 로드리게스가 공항에서 체포된 더스틴 포이리에를 향해 지지의 뜻을 전하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브로. 근데 솔직히 이번 상황 자체가 좀 웃기긴 했어. 더스틴 안에 있던 길거리 양아치 같은 면이 튀어나온 거지. 그럴 수 있어 브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더스틴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사실 좋은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나 실수는 하잖아. 내 생각에 이 일은 일주일만 지나면 다들 잊어버릴 거야. 이어 로드리게스는 리온 에드워즈전을 직접 요청했지만 리온 측 다른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싸우고 싶었어. 우리가 그 경기를 요청했거든. 근데 리온 쪽에서는 다른 방향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인터내셔널 파이트 위크에서 그 경기를 했으면 진짜 엄청났을 거야. 하지만 나한테 더 좋은 기회가 왔지. 이것도 결코 쉽지 않은 매치업이야. 두고 봐야지. 경기 끝나고 나면 분명히 리온을 콜아웃 할 거야. 함자 치마이프가 션 스트릭랜드에게 다시 한번 리매치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경기 받아. 도망가지 말고. 어차피 내가 널 이길 거야. 이 일이 빨리 성사될수록 네가 숨쉬기는 더 편해질 거야. 또한 한 격투팬이 치마이프가 션 스트릭랜드의 허리에 벨트를 둘러주는 사진을 올리며 조롱하자 치마이프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걔한테 내 벨트나 닦으라고 시키고 싶었거든. 최근 딘 토마스는 MMA 정키와 인터뷰에서 이안 게리가 마크체프에게 매우 위험한 매치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안 게리는 정말 잘해.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 잊어버려. 그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 우리가 그를 좋아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지. 어떤 선수를 악역처럼 몰아가면 우리는 그 이미지에 계속 매달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안 게리에게 그렇게 해왔어. 그가 과거에 뭘 했든 우리는 그걸 계속 붙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가 실제로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도 잊어버리는 거야. 그는 풋워크가 정말 좋아. 경기 IQ도 굉장히 높고 실수도 많이 하지 않아. 키도 크고 리치도 길어. 이제 경험도 많이 쌓였고 계속 발전해왔지. 게다가 아무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던 선수들을 상대로 이긴 적도 있어. 그는 마이클 베런 페이지를 이겼어. 아무도 마이클 베런 페이지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는데 이안 게리는 그를 이겼지. 카를로스 프라시스도 정말 무서운 선수야. 근데 이안 게리는 그를 상대로도 이겼어. 그러니까 남들이 이기지 못한 상대들을 상대로 이길 방법을 찾아낸다는 사실 자체가 그를 이슬람에게 매우 위험한 상대로 만드는 거야. 한편 메랍드발리 시빌리의 코치 레이롱고 역시 이안 게리가 이슬람 마카체프에게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내가 좋게 보는 부분은 이거야. 게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레슬링에 대해 얘기해왔어. 그러니까 100만% 분명히 거기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을 거야. 그리고 그는 웨이터급에서도 엄청 큰 선수라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스타일도 까다롭다고 봐. 움직임이 많고 어떻게든 이길 방법을 찾아내는 선수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게 이슬람에게 정말 까다로운 매치업이라고 봐. 게리의 사이즈 자체가 부담이고 이슬람이 어떤 스타일로 싸울지도 어느 정도 예상되거든. 그래서 경기가 실제로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궁금해. 그리고 이 경기는 이슬람이 웨이터급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진짜 시험대가 될 거라고 봐. 왜냐면 게리는 진짜 크거든. 정말 큰 웨이터급 선수야. UFC 백악관 대회를 겨냥한 공격 시도와 관련해 추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계획은 일당 중 한 명이었던 부모와 함께 살던 19세 남성의 부모가 그를 지역경찰에 신고하면서 저지됐습니다. 이후 체포된 용의자의 수가 총 8명이 이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MMA 정키의 추가 보도에 따르면 20세 알렉산더 이니게스 메르카도는 연방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혐의 내용에 따르면 메르카도는 UFC 백악관 대회 공격을 계획하는 데 사용된 걸로 알려진 시그널 앱 단체 채팅방의 관리자로 활동했습니다. 수사와 관련해 FBI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메르카도는 워싱턴 DC에 갈 계획이 있었다는 의혹을 부인한 걸로 알려졌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시그널 앱도 삭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는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애닉 플로리안 팟캐스트에서 애닉은 현재 아르만 사루키안이 155파운드 타이틀전 경쟁에서 가장 앞선 위치에 있지만 맥그리거가 7월 11일 할로웨이를 꺾는다면 단숨에 최우선 후보로 올라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너 맥그리거가 7월 11일 맥스 할로웨이를 이길 수 있다면 아르만 사루키안에게는 미안하지만 그가 바로 저스틴 게이츠를 상대할 라이트급 1순위 컨텐더가 되는 거야. 내가 계속 말해왔듯이 그는 돈만 챙기려고 돌아오는 게 아니야. 이기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지. 물론 그가 이 이변을 만들어낼 만큼 필요한 노력을 해왔는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배당상으로는 아마 저스틴 게이츠가 일리아 토프리아를 상대로 언더독이었을 때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커. 그때도 막판에 저스틴 게이츠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걸 봤잖아. 하지만 코너 맥그리거가 그 경기를 이긴다면 더 큰 변수는 그가 155파운드를 맞출 수 있느냐는 거야. 내 생각엔 아니야. 그는 155파운드를 맞추지 못할 거고 계약서에 사인하지도 않을 거라고 봐.
최근 마이클 비스핑은 MMA 정키와 인터뷰에서 7월 12일 코너 맥그리거와 맞붙는 맥스 할로웨이가 해당 경기에서 패하더라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맥스는 정말 오래 활동했어. 지금 34살인데 19살 때부터 UFC 로스터에 있었잖아.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가 쌓아온 커리어는 정말 대단했어. 일리아 토프리아와의 경기만 해도 내가 여기 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시 봤거든. 내가 잊고 있었더라고. 맥스가 정말 잘하고 있었어. 경기가 중단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치열한 경기였지. 이 경기는 맥스 할로웨이에게 유리해. 수치상으로 도 맥스가 앞서고 이력을 봐도 맥스가 앞서. 코너가 빠져있는 동안 맥스는 계속 싸워왔어. 그것도 거의 내내 최고의 선수들만 상대로 아마 1년에 3번씩은 싸웠을 거야. 이번 경기에서 진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야. 난 맥스 할로웨이가 이 경기에서 져도 괜찮을 거라고 봐. 근데 아마 지지는 않을 것 같아. 오히려 굉장히 잘할 가능성이 커. 아르만 사루키안의 매니저 사야트 압드라우마노프가 아르만의 다음 상대가 다시 한번 찰스 올리베이라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가 막 경기를 치렀고 앞으로 6개월 안에 옥타곤에 돌아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아르만은 계속 경기를 뛰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리베이라 전이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야. 결국 지금 라이트급 상황을 봐야 돼. 그리고 지금은 기다리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맞는 상황이야. 어제 공개된 영상에서 알렉스 페이레라는 존 조스전을 레거시 파이트로 꼽으면서도 자신이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함자 치마에프와의 맞대결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해당 인터뷰 영상은 백악관 대회 전에 촬영됐습니다. 치마에프전은 존 조스전만큼 돈이 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을 보면 존 조스전이지. 레거시 측면에서도 그렇고 치마에프전은 뭔가를 증명하기 위한 경기야. 난 사람들이 이 선수는 아무도 못 이긴다고 말할 때가 정말 좋아. 그런 말을 듣는 걸 진짜 좋아하고 도전도 좋아해. 그게 내 동기야. 또한 페레이라는 존 조스전을 더 이상 쫓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가능성이었어. 하지만 지금 내 마음가짐은 달라졌어. 그냥 일이 흘러가는 대로 두려고 해. 성사도의 운명이라면 나는 싸울 수 있어. 그렇지 않다면 UFC가 그 경기에 관심이 없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화내지 않을 거야. 난 그 경기도 그냥 하나의 경기로 받아들일 거야. 앞으로 어떤 경기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내 프로 커리어에 훨씬 더 집중할 생각이야. 또한 전 여자친구 트레이시 코르테즈에 대한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에도 이런 구체적인 질문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나는 이제 그 얘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이 채널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될 곳이니까 이 자리를 빌려 한 번은 언급해도 괜찮겠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의했다고 생각해. 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 어쩌면 그녀는 진지한 관계, 정말 100% 진지한 관계를 할 준비가 안 됐던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그 후에 나는 떠나기로 했고 그건 괜찮아. 그녀가 잘 되길 바래. 그녀가 열심히 노력해온 모든 것들을 이루고 자신의 꿈도 이뤘으면 좋겠어. 그녀에게 악감정은 없어. 정말 잘 되길 바래. 한편 UFC 바쿠 대회에서 미첼 페레이라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둔 샤라 마고메로프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사의 아데사냐와 맞붙는 거에 대한 생각을 전했습니다. 이사의 아데사냐는 정말 좋은 매치업이야. 빠르고 사이즈도 좋아. 키도 크고 굉장히 흥미로운 선수지.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난 정말 재밌는 매치업이 될 거라고 봐. 솔직히 말하면 나한테도 굉장히 흥미롭고 멋진 매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내 형제 아부스에게 그 매치업을 양보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거야. 아부스는 정말 대단해. 우린 이번 캠프를 함께 준비했어. 캠프 전체를 같이 했지. UFC가 누구를 주든 나는 싸울 준비가 돼 있어. 탑 15이든 탑 10이든 심지어 탑 5든 누구든 상관없어. 난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고 어떤 경기든 받을 준비가 돼 있어. UFC가 나에게 준 경기들과 모든 기회에 감사해. 또한 샤라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 뒤 션 스트릭랜드를 안방 챔피언이라고 부르며 션은 다른 나라에서 싸우는 걸 두려워해 미국 밖에선 싸우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도발했는데요. 이에 션 스트릭랜드가 SNS에 글을 올리며 답했습니다. 웃음만 나오네. Bro, 너 내 팀 동료랑 싸운 거잖아. 이 바닥에도 레벨이라는 게 있어.